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할된 말의 체계, 어느 한 지방에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방언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도구이자 우리 말과 글맛을 살려주는 언어적 자산입니다. 시대에 따라 촌스럽거나 사라져야 할 언어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다양성과 고유성,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하는 언어로 여겨지기도 하는 방언. 인문클래스 시즌3 방언의 종말 2. 오늘은 우리말의 보물창고,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또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주당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3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우 교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방언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야기에 앞서서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 예. 새로 시작한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예.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는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고 예. 외모도 준수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네네. 이 배우는 극 중에 어느 지역의 말을 쓸 것 같으세요? 드라마가 요즘에 워낙 장르가 다양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왠지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그 표준어를 구사할 것만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방언을 쓰는 경우가 최근에는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험상 주인공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 주인공 옆에서 감초 역할을 하는 노비 신분의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네. 이 배우는 사극 내에서 표준어를 쓸까요? 아니면 전라도 방언 같은 지역 방언을 쓰고 있을까요? 왠지 지역 방언 쓸 것 같은데 이거 도련님 뭐뭐 하는디요 이러면서. 네.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우리는 경험상 이 조연이 전라도 방언처럼 비수도권 방언을 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드라마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조연의 방언 배경이 비수도권인 경우가 많은 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극적인 장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비수도권 방언에 대한 이제 미디어의 시선이나 일종의 방언적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좀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이제 폄하적인 태도가 미디어에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이제 폄하적인 태도,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말이 이제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의 그 시간적인 변화가 꽤 길거든요. 네네. 그 조선시대에도 한양에서 쓰는 말이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선망한 그런 태도들이 민중에게도 있었나요? 네, 수도권 지역의 말이 우월성을 갖는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근데 조상님들께서는 비수도권 방언에 대한 인식이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대 정승철 교수님의 방언의 발견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건국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언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역사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여행의 시작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건국 직후에 작성된 이제 방언에 대한 기록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이가 앞에 나와서 아래 하나 의와 결합된 소리는 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 말에는 간혹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거는 조선의 서울이었던 한양 지역의 말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변두리 시골 말은 한양과는 다른 지역의 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문장에서 시골 말이라고 이제 썼던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특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나라의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지역 방언의 표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의 방언에 대한 인식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방언을 표기하는 것까지 고려했다니까 역시 세종대왕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더 지나가 볼까요? 네, 조선 초기를 지나서 17세기 방언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제주 방언에 대한 기록인 탐라지가 있는데 여기서 탐라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옛 지명입니다. 맞아요. 이 탐라지는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제주 목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였던 이원진이 제주도의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제주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의 말은 어렵고 껄끄러우며 억양은 앞이 높고 뒤가 낮다라고 해서 제주 방언에 대한 인상을 서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제주 방언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뭐 서울은 서나, 숲은 고지, 산은 오름이라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17세기 제주 방언의 어휘가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오름은 요즘도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방언에 대한 혹시 기록도 있을까요? 네. 18세기 때 유이양이 남해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때 남긴 이제 남해 견문록이라는 책에 남해에 관한 방언 기록이 있습니다. 남해. 네. 계집애는 가사나에, 너희는 이제 느그, 먹어라는 무그라로 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방언 처음 들을 적에 귀에 서더니 오래 들으니 익어가더라. 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지역 방언이 이제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시간이 지나고 차츰 적응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맞아요. 적응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네. 유배를 가거나 공직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됐을 때 당시 양반 계층이 그 지역의 말을 배워서 썼던 걸까요? 그럼? 모든 공직자나 유배자가 그 지역의 말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덕무의 한죽당 서피를 보면 근무지 방언을 직접 배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한죽당 서필은 이제 조선 후기 학자인 이덕무가 지금의 이제 경상남도 함양군 사근역의 찰방으로 재직할 때 쓴 책인데요. 책 내용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방의 관리가 되어 사투리를 알면 그 지방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처음 사근역에 부임했을 때 아전이나 종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들 또한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얼마 지나 나도 사투리를 익혀서 드디어 백성을 대할 때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덕무 선생이 직접 함양 방언을 배워서 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죽당 서필의 내용상 이덕무가 원래부터 함양, 그러니까 지금의 경남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덕무는 한양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전이나 종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서울말과 경남 방언이 많이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인 이덕무를 대하기 위해서 아전이나 종들이 서울말을 배울 수 있었을 것도 같지만
당시 이제 함양 지역민을 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덕무가 서울 출신이었던 이덕무가 경남 방언을 직접 배워서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당시 네. 이제 지방에 파견됐던 관리들이 해당 지역의 방언을 배워서 쓰는 것을 이상하거나 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말과 다른 지역 방언에 대한 이제 편견, 뭐 비하, 부정적인 시선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뭐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편견이 없고 뭐 동등한 자격을 지닌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월이 지나고 시절이 바뀌어도 예. 인간의 삶은 아주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예.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있는데 지금이랑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도 서울말에 대한 선망이나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낮은 자존감 같은 게 이때도 조선시대 때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선 후기에 간행된 위백규의 존재집을 보면 예. 당대 사람들의 한양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산골이나 바닷가 촌구석 사람 모두 한양 옷을 입고 한양 말을 쓸 수 있다. 이로써 비루하고 속된 풍속을 바꿀 수 있으니 기뻐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존재는 바탕이 있은 뒤에야 문체를 내고 멀리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용이 영남의 발음을 고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과 비슷하게 조선시대 때도 한양에 대한 동경이나 선망 같은 게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그런데 위백규 선생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굳이 한양의 패션이나 한양의 말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서 아니고 이제 자기의 바탕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자기 방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지막에 퇴계 이황 선생이 한양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영남 방언을 그대로 쓴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양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 방언을 감추고 한양말을 배울 법도 한데 자기 방언적인 배경을 버리지 않고 생활한 점을 이제 높이 사고 있다는 데서 예. 위백규 선생이 약간 시대를 앞서서 지역 방언에 대한 이제 평등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본인이 가진 고유 방언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런 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존재집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 뭐 지금은 서울말을 가지고 지방 사투리를 놀리고 비웃기 때문에 한양에 다녀간 시골 사람들이 기필코 경음, 그러니까 서울말을 본받으려고 하니 모두 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서울말을 안 쓰고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을 쓰면 예. 사람들이 놀리니까 다들 이제 서울말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 한양 생활을 했던 비수도권 출신들은 자기 방언을 한양말로 뭐 바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 기록을 보면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지금과 같이 이제 서울말이 중앙어로서 갖는 지위가 분명했던 것 같고요. 예.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해서 약간 비하적인 태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허. 물론 이것은 이제 이덕무 선생이 함양에 가서 네. 함양 방언을 배워서 쓴 것처럼 한양에 간 사람들은 예. 한양말을 배워서 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중앙어가 갖는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디세요? 어디 네. 출신이세요? 저는 이제 전남에서 태어나고 예. 전남에서 계속 자란 전남 네. 방언 화자인데 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 때문에 20대 이후에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남 방언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고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예. 제가 전남 방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기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호남 방언을 좀 덜 쓰게 되고 예. 전부 다 이제 서울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말로 전향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뭐 전남 방언 촌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 네.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예. 자, 서울말이 갖는 중앙어로서의 지위는 조선을 지나 근대로도 이어지게 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서울말이 갖는 지위가 막
엄청나게 더 커지거나 네. 뭐 비수도권 방언에 대한 폄하적 태도가 뭐 훨씬 더 커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대에는 이제 민족 계몽이 이제 일어나면서 국문 정리가 시작이 되는데 예.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방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은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언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이제 각 지역의 말 정도로 인식된 것 같은데 예. 황성신문에 실린 언어가정이라는 곳에서 이런 태도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기내 말씨는 천속하고 관동의 말씨는 순박하며 호남의 말씨는 내교가 많다. 이처럼 말이 다른 것이 풍토나 기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하니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방금 제가 소개한 내용은 각 방언에 대한 인상을 글로 쓴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내 말씨가 천속하다는 것은 예. 경기도의 말이 가볍고 쉽다는 것이고요. 예. 관동은 강원도니까 강원도의 말은 순박하다 정도로 풀 수 있겠습니다. 호남의 말씨는 내교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말에 내공이 있고 구성지다. 애교가 아니구나. 네, 내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100년 전에 지역 방언에 대한 인상을 좀 기록한 것인데 예. 지금 경기도, 강원도, 호남의 말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결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비수도권 방언에 대해 한 비하적 시선인데 조선 시대를 지나서 근대까지는 아주 두드러지게 지역 방언에 대한 폄하적 태도가 보이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이제 시선의 변화는 예. 사실 이제 근대 중반까지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말이 중앙어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랑 별개로 예. 지역 방언에 대한 폄하적 시선이 이제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근대 중반 이후에 이제 표준어가 조금 이제 점차 자리를 좀 공고히 잡아가고 예. 산업화와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수도권 방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표준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실과 바늘처럼 사실 지역 방언을 이야기할 때 표준어는 그냥 필수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한 빌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막강한 빌런.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네. 뭐 제가 공공언어 정책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표준어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올바른 언어 생활 이런 게 최초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표준어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좋지 않은 의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예. 이때부터 이제 개념이 정립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은 좀 결을 달리해가지고 예. 민족 계몽과 함께 학술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예.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초기에 이제 표준어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지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표준어로 이제 초기에 이제 사정한 단어가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가 너무 모자라서 대중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얻지 못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표준어를 정할 때 기준이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정했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외부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그러네. 서울말의 경계도 조금 모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표준어가 지금과 같은 지위가 아닌 상태였다면 근대 이후에도 비수도권 방언에 대한 태도도 이전과 같았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근대를 지나가면서 산업화 시대로 진입하는 사이에 예. 이제 표준어랑 지역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다소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6.25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은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네. 이때 사투리, 그러니까 방언을 전 근대적인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예. 표준어가 말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 이제 고운말 쓰기 운동입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네. 예. 고운말 쓰기 운동은 이제 비속어나 외래어 같은 걸 좀 줄여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예. 정책이기도 했는데 그 배제해야 될 대상에 비속어 외래어를 포함해서 사투리, 맞아. 그러니까 방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옛날엔 문제였습니다. 그랬어.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기사 하나를 일단은 소개해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운말을 골라 써서 메마른 세태를 순화시켜 보자는 색다른 언어 순화 운동이 전북 금산군 벽촌 어느 조그마한 국민학교 어린이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욕설이나 사투리를 쓸 때마다 들은 사람이 지적, 성적표에 기입해서 지적된 사람은 매일 방과 후에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정의 풀 뽑기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언어 순화 운동이 전북 금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좀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투리를 쓰게 되면 선생님께 신고를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 아들이 담임 선생님께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사투리 썼다고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부자지간에도 방언 쓰는 거를 이제 용납을 못했던 거죠. 뭐 교장 선생님을 버려야 할 담임 선생님이 꽤 곤란했겠는데요. 네, 교직 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점차 스며드는 와중에 19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또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 방언과 관련된 악재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산업 근대화가 되면서 도로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방언의 중요한 기준이 사실은 이제 지역, 그러니까 경계인데 이 경계가 조금 약해지게 되고요. 그럼 허물어지죠. 네.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이전과는 이제 다르게 다른 지역과는 확고하게 다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교수님,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방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문화가 서울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말도 서울이 중심이 되게 되고 서울말을 기반으로 한 표준어도 전과는 다르게 공용어로서의 지위가 아주 확고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어 순화 운동이나 바른말 고운말 같은 언어 문화 활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되면서 외래어를 순화할 뿐만 아니라 방언 쓰지 말자, 표준어를 쓰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표준어의 지위가 강해지니까 방송 같은 이제 매체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뭐 서울말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어 사용이 강화되거나 혹은 규정화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전국에 송출이 되면서 전 국민에게 표준어가 빈번하게 노출이 되고 표준어 사용이 공식화,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매스미디어에서 사용되는 표준어가 그 방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녹차로 유명한 보성 지역에 방언 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지인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이 50대 보성 토박이 화자였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당신이 어렸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방언 사용이 너무 심해서 일본 못 알아듣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 TV가 들어오고 그 TV 보급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른들, 할아버지들 말이 많이 바뀌었고 본인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방적이니까 방언을 좀 잠식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대 산업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각종 언어 순화 사업 그리고 표준어의 공식성, 대표성 확대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표준어랑 지역 방언의 지위차가 좀 현격하게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예를 들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방언을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방언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주기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58.9%였는데 2020년 조사 때는 79.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성장했네요. 네. 그리고 본인 출신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비율이 2005년 때는 26.3%로 엄청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자기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86.1%로
2005년에 비해서 약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20년 사이에 지역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자기 방언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정리를 해보면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이 산업화 이후에 좀 부정적 시선이 컸다가 최근에는 긍정적 시선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성을 더 크게 부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획일화시켜야 되고 단일화시켜야 되고 틀에 맞춰줘야 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너도 좋고 나도 오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 방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시대에 따르는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천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표준어도 방언도 소중한 우리의 언어죠. 방언의 진가를 인정하고 잘 보존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3. 오늘은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젠